2025년도 제3회 전기기사 실기시험에 출제된 시퀀스 수변전설비 KC 조명설계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출제가 된 이런 회차가 되겠죠. 14번 문제에 갑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즉 KEC에 의한 전설 식별을 물어본 거죠. 색상에 대해서 L1, L2, L3 상에 대해서, 그리고 중성선에 대해서, 그리고 보호도체에 대해서. L1색은 무슨 색입니까? 갈색. 그리고 L2는 검은색. 그리고 L3는 회색. 중성선의 색깔은 파란색이 되겠죠. 그리고 보호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이 겹쳐져 있는 녹색, 노란색이 되겠죠. 녹색, 노란색이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에 과전로 차단기 시설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즉 과전로 차단기에는 저압용 퓨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압용 배선 차단기가 있고, 고압용 퓨즈가 있는 건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고압용 퓨즈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고압용 퓨즈는 포장하고 비포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포장과 비포장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살다가 방울토마토 같은 걸 먹다가 이 씹는 과정에서 그 토마토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신가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즉 포장과 비포장은 뭡니까 했을 때, 이게 튀어나오면 비포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한 번씩 실수하신 분들은 나중에 먹을 때는 그 튀어나오지 못하게 입을 가리고 먹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포장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했을 때, 이 퓨즈라는 물건은 언젠가는 용단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용단되는 과정에서 스파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은 비포장이고, 나오지 못하게 막은 것은 포장이다. 보시면 되겠죠. 포장과 비포장. 어떤 섬락 등이 발생했을 때 바깥으로 퍼지게 돼 있으면 비포장, 퍼지지 않도록 막혀져 있으면 포장. 이래 보시면 되겠죠. 포장이냐 비포장이냐. 그러면 1번에서 물어본 것은 퓨즈죠. 고압전로의 상들을 포장 퓨즈 물어본 거죠. 이 포장 퓨즈는 견딘다. 배수 몇 배 썼나요? 1.3배 견디고, 그 다음에 용단되는 배수는 2배가 되겠죠. 2배에서 몇 분입니까? 120분, 2시간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비포장 퓨즈는 뭡니까? 비포장 퓨즈는 견딘다. 몇 배 견디고 1.25배 견디고, 용단되는 배수는 역시 2배에서 짧은 시간 2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포장이냐 비포장이냐. 포장은 몇 배 견딘다? 1.3배. 비포장은 1.25배. 용단되는 배수는 똑같이 2배에서 포장은 120분, 비포장은 2분. 이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건 전부 다 분이니까. 그래서 1번은 1.3배, 2번은 120분, 그 다음에 3번은 1.25배, 4번은 2분이 되겠지요. 이어서 16번 갑니다. 조명 설계 문제. 조도가 500럭스, 전반 조명으로 한 40제곱미터의 방이 있다. 사용한 조명기구의 광속은 1개당 500루멘, 그리고 소비 전력은 1개당 70와트, 24시간 점등할 경우에 소비 전력량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소비 전력량 물어본 거죠. 단 조명률은 0.5, 보수율은 0.8이다. 조명률은 뭐가 조명률입니까? 다른 말로 광속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광속 중에서 유효하게 P조면에서 사용한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즉 조명률이 0.5라는 얘기는, 광속 이용률이 0.5라는 얘기는 광속 중에서 몇 퍼센트를, 50%를 유효하게 이용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수율 주어졌는데, 이 보수율의 역수를 뭐라 부릅니까? 감광보상률, 감광보상률 역수를 유지율 또는 보수율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제는 전력량을 물어봤으니까, 이 전력량이라는 것은 전력 P값에다가 시간 T값으로 곱해서 단위가 와트아워라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을 해줘서 킬로와트아워로 나타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P값은 얼마입니까? 소비 전력이 주어졌는데 70와트 주어진 거죠.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24시간이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70 곱하기 24를 해서 구하게 되면 이것은 전등 한 개의 소비 전력량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등이 몇 개 필요합니까? 등수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등수를 구한 다음에 이 값에다가 등수를 곱해주면 전체의 소비 전력량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단계로 뭘 먼저 구해야 됩니까? 번데스라는 공식을 통해서 등수부터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풀이 보겠습니다. 번데스라는 공식에서 등수 N값은 FU분의 DES, F는 광속, U는 조명률, 그 다음에 D는 감광보상률, 이런 조도, S는 면적되는 거니까 광속 자리에 5배, 그 다음에 조명률 자리에 0.5, 그 다음에 감광보상률인데 감광보상률 역수가 조졌으니까 0.8분의 1 역수를 취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야 이 감광보상률 될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500 조도 곱하기 40
뭐 40은 뭡니까?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등수 몇 개입니까? 100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전력량은 몇 와트짜리가 70와트짜리 몇 시간? 24시간 총 몇 개 있습니까? 100개. 그래서 70 곱하기 24 곱하기 100. 10의 마이너스 3선. 이유는 킬로와트아워로 나타내기 위해서 168 킬로와트아워. 답은 168 킬로와트아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시험 보실 때는 이 과정 다 필요 없고 요거 먼저 이건 1단계로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 이걸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수는 이렇게 구하시고 소비 전력량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식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작성하지 않으시고 그 계산 과정만 정확히 쓰시고 답만 정확히 쓰시면 되겠죠. 이어서 17번 문제 시퀀스 문제에 갑니다. 다음 유접점 시퀀스 회로들을 이용해서 무접점 회로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입력 엔드 소재 1개, 이입력 오화 소재 1개, 낫 소재 1개를 이용해라. 비접점 하나 사용하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이런 릴레이 시퀀스, 즉 유접점을 통해서 로지 시퀀스 무접점 회로로 완성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뭐가 필요했었나요? 중간 과정에 논리식, 출력식이 필요했던 거죠. 출력 두 개 있으니까 MC에 대해서 그리고 출력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출력식 MC는 ON 플러스 MC 자규지 곱 오프의 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출력은 뭐가 됩니까? 이 출력은 MC가 되겠죠. 이거를 무접점으로 그저 그려보자. 풀이 과정 보시면 여기 뭐가 됩니까? 오화 게이트. 이 오화 게이트에 뭐가 들어갑니까 했을 때 ON 그리고 MC ON 그 다음에 MC 무슨 유지? 자유지 그 다음에 오프의 비접점 통해서 엔드 게이트 통해서 여기 MC하고 출력이 나올 수 있겠죠. 기본적인 문제 될 수 있겠죠. 아마 다 그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18번 역시 시퀀스 문제입니다. 아래 논리식을 이용하여 무접점 시퀀스 회로를 완성하신 문제인데 여기서 이 조건이 주어졌지요. 낫 소자를 3개 사용해라. 그 다음에 3입력 오화 소자 3개 사용해라. 3입력 엔드 소자 1개 사용해라. 즉 3입력짜리 물어보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뭡니까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여기 비접점, 여기 비접점, 여기 비접점, 여기 비접점이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심할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비접점 개수는 4개인데 여기서 낫 소자, 즉 비접점에 대한 것이 몇 개 주어졌나요? 3개 주어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조심할 부분이 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A, B, C,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바 플러스 B바 플러스 C, 그리고 A바 플러스 B 플러스 C바를 이거를 3입력짜리 엔드 소자, 오화 소자, 그리고 낫 소자를 3개 이용해서 그려놓은 회로니까 아마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면 풀이 과정 보겠습니다. 일단 오화 소재 몇 개 들어갑니까? 오화 소재 하나, 둘, 세 개 있지요. 그래서 이걸 1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걸 2번으로 보고 이걸 3번으로 본다면 여기 1번, 2번, 3번 순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1번은 A 그리고 B 그리고 C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들어옵니까? A바 플러스 B바 플러스 C A 끌어들여서 여기에 낫 게이트 달아서 A바 그리고 B 낫 게이트 달아서 B바 그 다음에 C에 바로 들어서 A바 B바 C가 됐겠지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이거 되겠지요. 이거 이 시퀀스 그릴 때 항상 똑같은 것은 2번 그릴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A바이기 때문에 이 A바 이미 접속이 돼 있는 이 A바를 끌고 와서 하나 그 다음에 B 그리고 C바 해서 여기에 A, B, C 여기는 A바 플러스 B바 플러스 C 여기는 뭐가 됩니까? A바 플러스 B, C바 되겠죠. 이 세 개 전부 다 연결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이런 회로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거의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요게 되겠죠. 요거 접점수 이미 낫 게이트 개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개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에 갑니다. 수변전 문제입니다. 1회 시험하고 2회 시험에서는 수변전이 출제가 안 됐었는데 3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변전 출제가 될 수 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19번 문제에서는 이 수변전 문제에서는 뭘 원했습니까?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결선으로 완성하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빈 공간 연결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을 결선하라. 이런 문제에 주어진 거지요. 여기서 하나라도 놓치면 또 힘들겠지요. 뭐뭐 연결합니까? 했을 때 이쪽에 피력이 있는 거지요. 피력이 그 다음에 여기에 PT가 주어졌고요. 전압계 있고 이 PT하고 전압계 연결 여기 CT 있는 거죠. CT하고 전력이 연결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표시등 연결하고 그리고 변압기에서 변압기에 대해서 1차 측과 2차 측 무슨 결선 내라 델타 결선 내라 이런 문제 주어진 거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이 무슨 상입니까? R상, 이 상이 S상, 이 상이 T상. 즉 이거를 R상, S상, T상 볼 수 있겠네요. 이 상태에서 피력이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했을 때 달로기하고 차단기 사이에 결선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R상, 여기서 S상, 여기서 T상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럼 피력이는 연결이 끝난 상태에 될 것이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 부분이 이 피력이 2차 측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세 단자를 전부 다 연결해서 무슨 표시까지 접지까지 꼭 해셔야 되는 그런 문제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이 주어졌다면 이 부분이 주어졌으면 굳이 이 부분은 연결할 필요가 없는 상태 되겠죠. 몇 차측만 1차측만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PT를 통해서 이 기호가 뭡니까? VS 이게 뭡니까? AS 삼상 전원을 전압기 하나로 측정할 때 삼상 전류를 하나의 전류로 측정할 때 필요한 물건이 되겠죠. 그러면 요 VS하고 이 AS는 전부 다 세 선이 비어있으니까 세 선 다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VS는 어디로부터? PT 2차 측에서 그 다음에 AS는 CT 2차 측에서 연결되면 되겠죠. 차례대로 여기서 차례대로 이렇게 연결해주자. 이렇게 연결해주자. 연결해주자. CT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지요. 차례대로. 그 다음에 이 전원은 3상인데 PT 2대로 3상 연결하니까 VV 결선 되겠죠. VV 결선. 그럼 PT의 공통단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CT의 L단자 있겠죠. 전원 측은 S, 부하 측은 L 해서 이 L단자하고 PT의 공통단자를 뭐합니까? 접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PT의 공통단자하고 여기에 CT의 L단자 이거 뭐하자? 접지해주자. 그럼 당연히 요 PL, 표시이동 마찬가지 되겠죠. 표시이동도 하나 들어왔으니까 110V니까 이건 어디로 합니까? 이건 어디로 연결합니까? 했을 때 아무 데나 여기서 이상이든 아무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접속 표시 꼭 해주자.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1차 무슨 결선, 델타 결선, 2차 무슨 결선, 델타 결선 똑같이 델타 결선 되겠죠. 여기 좀 크게 그려본다면 크게 이렇게 쭉 그려서 확대해서 한번 그려본다면 이게 단산 변압기 한 대, 두 대, 세 대 되겠죠. 이걸 플러스 이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편의상 이렇게 한번 그걸 표시해 본다면 이렇게 그걸 표시해 본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서 밀고 나가자. 그럴 때 이 플러스에서 R상,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S상,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T상, RST. 그러면 똑같이 아래쪽도 2차 마찬가지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여기서 R상, 여기서 S상, 여기서 T상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1차 무슨 결선? 델타 결선, 2차 델타 결선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순서를 바꿨다. 그러면 똑같이 1차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몇 차도 2차 측도 똑같이 바꿔주셔야겠지요. 답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표력이 접속했고요. 그 다음에 PT하고 전압계, CT하고 전류계, 그 다음에 표시등까지 연결됐고요. 그 다음 변압기 1차 델타 결선, 2차 델타 결선 완성된 그런 상태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굳이 접지를 하란 말이 없으면 이 접지 표시가 돼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접지한 말이 없으면 굳이 접지는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어서 합니다. 2번 갑니다. 통전 중에 있는 변류기 2차측 기기를 교체할 때 취할 조치와 그 이유를 작성하시오. 이 문제는 필기 때부터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변류기 2차측에 대해서 이 변류기 2차측 기기를 교체한다. 때는 얘기했죠. 절대 개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첫 번째 할 게 뭡니까? 2차측을 단락하는 거죠. 왜 단락합니까? 했을 때 2차측의 절연 보호. 그렇죠? 이게 되겠죠. 그래서 조치는 2차측을 단락한다. 이유는 뭡니까? 했을 때 통전 중에 변류기 2차측을 개방하면 2차측의 과전압이 유기이 되어 변류기의 절연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변류기 2차측의 절연 보호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요. 이런 과정을 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변류기 2차측의 절연 보호다 이렇게 쓰셔도 아마 정답 처리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마쳤는데요. 아마 이번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문제풀이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